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은 제6회 적중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 뵈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이 이제 2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2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꼭 이 경찰학만큼은 고득점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6회 적중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6회 모의고사는 앞서서의 1회부터 5회까지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고난이도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 시험이 평년도와 비슷하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박스형 문제의 대거 출제 그리고 어느 정도 선상에서의 지역적인 문제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6회 적중 모의고사는 조금 고난이도의 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6회 적중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이 1타 에듀 사이트를 통해서든 서준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든 여러분들 문제와 해설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고 가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6회 적중 모의고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의 의와 관련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박스형 문제죠. 그리고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 경찰학 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여러분들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자, 박스 안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우리 함께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경찰의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자,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맞죠,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 기준 그리고 조직상의 기준으로 파악한 개념 형식적 의미의 경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무상 확립된 개념이다. 여러분 맞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확립된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 확립된 개념. 여러분들 충분히 비교 구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경찰활동에 해당하는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안보수사, 외사 등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들 O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겠습니다. 권력적 활동은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의 수단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경찰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죠. 맞죠? 자, 그리고 권력적 수단만 포함되는 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죠.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권력적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권력적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권력적 활동과 비권력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 지문은 X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이라는 것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기초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죠. 맞죠, 여러분?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휘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표가 인정된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당연히 X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기역은 O였고 니은과 디귿은 X 지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보겠습니다. 자, 리을을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일반 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서도 협의의 행정경찰이 포함된다. 자, 여러분들 O 발음 지문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를 보면 풍속경찰. 자, 여러분들 앞에 지문만 놓고 봐서는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 지문도 보셔야죠. 자, 여러분 풍속경찰은 경찰 조직상 보통 경찰 기관이 담당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풍속경찰은 실정법상 기준에 의하여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리을 지문도 X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지문에 괄호가 나오면 그 괄호 지문에서 함정이 많다. 따라서 그 괄호 지문을 반드시 유의해서 주안점을 두고 풀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기초하죠.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죠. 자, 따라서 특별 권력 관계에 기초하는 의원경찰, 법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었죠. 따라서 여러분들 미음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찰 개념과 관련해서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개념과 관련해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경찰권 발동의 축소화 과정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역시 박스형 문제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러한 박스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박스형 문제라고 해도 결국에는 박스 안에 놓여져 있는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하나의 지문을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기획을 보시면 독일, 프랑스, 일본, 여러분들 대륙법계죠. 이러한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여러분들 다소 권력적 작용, 명령적 작용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경찰이란 문제 해결자,
여러분들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경찰은 경찰의 존재에 집중하죠.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아니, 경찰이란 무엇인가? 맞죠, 여러분? 따라서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이란 범죄를 진압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범죄 진압자로 파악하죠. 경찰은 무엇인가? 바로 존재론적 입장에서 경찰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근거죠. 이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전이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에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이 우리나라의 행정경찰 장정에 영향을 미쳤죠. 언제? 1894년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면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따라서 이 미군정 시기에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더 강조하기 시작한 시대적 변화를 경험하였죠. 그래서 1953년에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니은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1882년. 자, 여러분들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 여러분들 특히 법치주의 국가 시대에서의 5가지 내용 기억하시죠? 1882년 프로이센 일반난트법부터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까지 여러분들 그 내용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1882년, 자, 여러분들 1882년은 프로이센 일반난트법이 아니라 1794년 프로이센 일반난트법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882년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자, 여러분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죠?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판결이에요. 여러분 판결은 뭐죠? 법 해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입법상 최초로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입법상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경찰의 임무가 한정된다는 것이 최초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입법상이 아니라 어떤 기준? 법 해석상.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함정 문장에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있었던 제72기 경찰 간부 시험에 경찰학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함정이 꽤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차 순경 시험에서도 함정 지문 여러분들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얼 지문을 보시면 1884년, 여러분 1884년은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이죠. 자, 여러분들 지방자치법전. 자, 경찰의 직무를 소극 목적에는 한정하고 있었지만 위생경찰을 포함했기 때문에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리을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1931년 자, 독일의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죠. 자, 여러분들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여러분들 이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현행법의 범위. 자, 두 번째는 의무의 합당한 재량. 자, 그래서 여러분들 1882년 독일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임무가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는 법 해석상의 의미였다면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입법상 최초 확립한 역사적 의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행법의 범위, 그 다음 의무에 합당한 재량.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경찰의 직무 범위를 소극적 목적에 한정한다. 맞아요. 이러한 경찰 개념을 확립한 최초의 법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최초의 법 해석은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틀린 지문이고 법 해석상이 아니라 입법상입니다. 맞죠, 여러분? 따라서 미음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 지문에서 요구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기읍, 디귿, 미음, 기읍, 디귿, 미음.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박스형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체득되어 있으시다면 이런 박스형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3번 문제도 우리 경찰학의 전형적인 문제죠. 경찰의 분류입니다. 자,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 구분은 삼권 분립사상. 맞죠, 여러분? 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삼권 분립사상은 프랑스의 재와 형벌 법전에서 행정경찰은 공공질서,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그리고 범죄 예방,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찰 조직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 조직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업무 모두 경찰이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행정경찰, 사법경찰로 구분을 하는데 또 이 행정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할 수 있죠. 맞죠? 자, 이 중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경찰이 아니죠.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보안경찰이라는 것은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직무상의 범위고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것은 타 행정기관의 부수해서 타 행정기관, 일반 행정기관의 부수해서 여러분들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협의의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경찰화의 대상은 보안경찰입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입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자, 비경찰화란 영업, 건축, 보건, 위생 등 풍속경찰은 제외되어 있죠. 이러한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지문을 보시면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예방, 진압, 여러분들 경찰권 발동의 시점에 따른 분류죠. 자, 여기서 진압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국자법 제3조에도 범죄 진압이 있죠. 경직법 제2조에도 범죄 진압이 있는데 이러한 진압의 의미는 예방작용 플러스 사후 수사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학설에서는 여러분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개념이죠. 독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경찰은 신념, 사회단체, 정당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단속하는 것. 보통경찰은 쉽죠, 여러분들. 경찰기관 내부적으로 직무상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4번도 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인 것이죠.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길어요. 그런데 결국에 물어보는 건 경찰의 임무입니다.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한번 볼까요?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 자, 여러분들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그리고 위험 방지. 자, 여러분 이것이 경찰의 가장 궁극적인 임무였죠. 맞죠,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공공의 안녕.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1번 법 질서의 불가침성. 2번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성. 그리고 세 번째 개인의 권리, 법익에 대한 불가침성. 자, 여기서 여러분 공공의 안녕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제1요소였죠. 자, 그래서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 관련법은 공법규범이죠. 그래서 공법규범에 위반한 경우 경찰의 개입이 인정되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민사관계, 즉 사법규범에 대한 침해는 원칙은 경찰 개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이러한 사법관계에서도 경찰의 원조가 없다면 해당 사법관계가 무효화되고 해당 사법관계가 실질적으로 그 형성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의 개입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개입은 잠정적인 보호 조치에 국한되어야죠. 따라서 여러분들 사법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보호는 경찰이라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사법재판관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국회, 정부, 법원, 자치단체 이러한 국가기관의 기능성, 즉 공공의 안녕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였죠. 자, 여러분들 침해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침해 우려 이러한 경우에 당연히 경찰은 개입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능성에 대한 침해, 자, 여러분들 이 기능성에 대한 침해의 내용이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것, 여러분들 이 비판에 대한 거는 우리 헌법상 언론의 자유죠. 맞죠, 여러분? 자, 이러한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우리 국민에게 인정되고 있는 권리죠. 예를 들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실적시가 아닌 완전한 사실이 아닌 가짜 이러한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겠지만 단순한 비판은 여러분들 경찰의 개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추상적 위험입니다. 여러분 추상적 위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설이죠. 위험이 발생할 것 같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위험의 예견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 경찰 개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이 위험의 현실성에 따른 분류에서 구체적, 추상적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는 경찰 개입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추상적 위험의 경우에도 범죄 예방, 위험 방지 행위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는 경찰의 개입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죄 예방 그리고 위험 방지 행위의 준비 그런 차원에서 순찰하잖아요. 그래서 3번은 5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위험의 개념은요 주관적 추정이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추정은 저 상황이 위험이 발생할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주관적 추정 사항이 실질적으로 위험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관적 추정이라는 개념은 위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당화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 지문도 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4번 문제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6회 적중 모의고사는 조금 지문도 길고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 이 어려운 지문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만약의 경우에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번 문제는 경찰의 관할입니다. 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관할. 자, 다음 중 옳은 설명. 자, 여러분들 기억 보겠습니다. 경찰의 사물관할입니다. 여러분 사물관할은 다른 말로 하면 임무관할이죠. 바로 경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물관할이라는 것은 관이의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임무 범위죠.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관이의 경찰권이라는 것은 관이의 경찰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협의의 경찰권 플러스 수사권까지 모두 의미하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을 의미한다. 수사권은 인정될 수 없다. 여러분, 광의의 경찰권에는 수사권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획은 X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사물관할은 임무범위죠. 업무범위.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귀결되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가 우리 경찰의 임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치안 서비스의 영역도 포함되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 밖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판의 공정성 확보. 여러분, 재판의 공정성 확보는 법원의 임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경찰권의 발동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경찰행정 관청은 여러분들 인적 관할입니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죠.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외교사절이 가지는 국제법상의 외교특권, 그리고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협정에 의한 공무수행 중인 미군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겠습니다. 자,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 유지, 자,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자, 재판장이에요. 자, 정부에 대하여,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세하죠? X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회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죠.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재판장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리을 지문은 X입니다. 여러분 함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외교 공간, 지역 관할의 예외입니다. 자, 그리고 외교관의 개인 주택.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괄호가 나왔네요. 주의 깊게 봐야죠. 자, 이 개인 주택에는 외교관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보트, 비행기 모두 포함하죠. 예, 좋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치외법권 지역이죠. 여러분,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교사절의 요구, 동의가 없는 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화재, 전염병 등의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간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안 유지는 즉 화재, 감염병, 여러분 이것은 국제법상의 근거가 아니라 국제적 관습 또는 관례로 인정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죠. 따라서 여러분들 미음은 O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5번에서 요구하는 옳은 거, 니은, 디귿, 미음 해서 여러분들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6번 문제는 경찰 윤리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수단, 바로 경찰의 직업 전문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경찰의 직업 전문화와 관련해서는 2명의 학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미국의 근대 경찰의 아버지인 오거스트 볼머.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경찰 윤리와 관련해서 클라이니, 대표적인 학자죠. 이 2명을
하셔야죠. 자, 1번을 보시면 미국의 오거스트 볼머 등에 의하여 전문 직업화가 추진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 직업화는 경찰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한다. 경찰관의 긍지를 함양시킨다. 일반 시민 공중으로부터 존경의식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전문직에게 있어서의 부권주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전문직의 단점이죠. 자, 그래서 전문직의 단점은 첫 번째, 부권주의. 두 번째, 사적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차별. 그리고 네 번째, 소외가 있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부권주의는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는 질적 저하와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여러분 2번은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권주의는 치안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전문직의 단점으로 언급되는 차별.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경제적 차별입니다. 즉 경찰이 전문직인데 이 경찰이 되고자 하려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한 사람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는 경찰이 되기에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O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소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소외는 왕따 그런 개념 아닙니다. 뭐냐면 전문직인 경찰관이 자기의 국지적인 분야만 본다라는 거예요. 넓은 범위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잘 보는데 숲을 못 봐요. 이것을 우리는 소외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6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좋아요 여러분.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번 문제도 문제와 사례는 좀 길어 보이지만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자, 각각의 사례를 분석해서 그 사례가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를 보시면 A 순경이 10대 폭주족들의 난폭운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폭운전하면 정지명령 내려야죠. 그런데 정지명령을 내렸는데 폭주족들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바로 무리하게 추격했네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폭주족이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경우 이는 뭔가요? 여러분들? 적법 절차. 자, 그리고 비례의 원칙.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보기 달을 보시면 현존하는 위험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A 사례는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윤리 표준 5가지에서 바로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입니다. 자, A 사례 분석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B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유흥업소 등과의 유착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유흥업소 사장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는 내용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은 일단 제외시켜야 됩니다. 자, 뇌물을 수수했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전달하고 동료 간에 주고 받았네요. 그냥 서로가 다 헤쳐먹는 거죠. 맞죠, 여러분? 뭡니까? 구조원인 가설이. 니은, 디귿, 리을도 모두 구조원인 가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A 사례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 B 사례는 구조원인 가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8번 문제는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부정청탁 금지법의 내용. 자, 그래요, 여러분들 최근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자,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각각의 설명 중 옳지 않은 설명, 이러한 옳지 않은 설명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유형 문제는 처음 보시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 법령 기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한, 건의하는 행위. 여러분들 이거는 부정청탁 아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가는 5가 되겠습니다. 규율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죠. 아니니까. 자, 다음 여러분 나를 보시면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자, 1차적인 거 부정청탁 하셨다라는 걸 알려야죠. 그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맞죠, 여러분? 행동강령 책임단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X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보시면 자, 외부 강의입니다. 외부 강의. 자, 요청 명세 등을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소속 기관장에게 10일 이내에 그것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례금 같은 것을 미리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고 나서 사례금 등을 알았을 경우 보완 신고하면 되죠. 보완 신고는 여러분 5일 이내죠. 따라서 다는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나 하나밖에 없네요. 일단 하나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다음 박스의 지문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직자예입니다, 여러분. 공직자예. 대상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기획을 보시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자, 여러분들 사립학교법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직자입니까? 공직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부정청탁금지법에는 포함되죠. 그런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언론사의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포함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언론사는 공직자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들 언론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기획지문은 앞에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언론사 이 두 가지는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꼭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니은 지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직무의 당사자, 즉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았네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저 사람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신고는 여러분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 기간이 거의 대부분 14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위법하게 했네요. 그래서 이 위법한 수행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네요.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재산상 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죠. 그래야 공정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환수할 수 있다. X죠. 환수하여야 한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부정청탁금지법에서의 옳지 않은 설명은 한 개였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2개였죠. 그래서 합하면 총 3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여러분들 경찰 윤리 강령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찰 윤리 강령이 이번 72기 경찰 간부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죠.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을 봅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꾸준히 윤리 강령을 제정했습니다. 제정 순서는 1966년 윤리 헌장, 1980년 새경찰 신조, 1991년 경찰청 시대의 경찰 헌장, 1998년 경찰 서비스 헌장. 여러분 순서 맞죠? 5가 되겠습니다. 자, 경찰 헌장 1991년 여러분 5가지 덕목 기억나시죠? 그래서 친의 공근께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5가 되겠습니다. 친의 공근께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경찰 윤리 강령의 문제점인데 최소주의의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이 경찰 윤리상 아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찰 윤리 강령을 정해놓으면 윤리 강령에서 정해놓은 최소 기준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죠. 최소주의의 위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 여러분 이건 최소주의의 위험과는 다른 개념이죠. 법적 구속력, 강제력이 없다. 이것은 바로 실행 가능성의 문제죠. 따라서 여러분들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경찰관 개인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다. 타율성에 의한 행동이다. 따라서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뭐죠? 비자발성, 비진정성. 따라서 여러분 4번은 O가 되는 것이죠. 9번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렵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감부 시험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순경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분명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과 윤리 파트에서 거의 뭐 100% 출제된다고 봐야죠.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기억 볼까요?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이, 자, 여러분 연도 나옵니다.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300만 원 이상의, 자, 금액 나왔죠? 금전 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적 이해 관계의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 없죠. 기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니은 잘 보세요. 공무원은 업소. 여러분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수사 단속이 되는 업소, 대표적으로 유흥업소죠. 여러분 이 업소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지정한다? 그 업소의 유형을 경찰서장이 지정한다? 틀렸습니다. 경찰청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은은 X죠.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경찰청장은 특정 경찰 공무원이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민간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네요. 그런데 그 민간기관에서 활동한 경력, 몇 년 전 경력, 5년 전 틀렸습니다. 바로 3년 전입니다. 이러한 내역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디귿도 X입니다. 이런 숫자들도 여러분 꽤 중요하죠.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파트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공용물의 사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용물 사용에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의 부가 서비스도 포함되죠. X죠. 자, 다음 여러분 공무원이 외부 강의 등을 했는데 초과 사례금을 받았네요. 뭐 40만 원을 넘었거나 아니면 최대 기준인 60만 원을 넘게 받았거나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체 없이 반환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무원이 초과 사례금을 반환 안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속기관장이 나서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항을 확인하고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 사례금 액수를 산정해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에 옳지 않은 설명, 니은, 디귿, 리을이 틀렸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11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범죄 원인 이론. 첫 번째 박스의 내용은 범죄 원인 이론이고요. 두 번째 박스의 내용은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분별하고 그 옳지 않은 설명을 합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범죄 원인 이론 박스 가를 봅시다. 자, 여러분 실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실리는 범죄 발생의 사요소 바로 3기 자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범행 동기 첫 번째 기, 그 다음에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맞죠? 범행 기술 두 번째 기, 범행 기회 세 번째 기, 3기 자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범죄 실행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해야 합니다. 실리가 말한 범죄 발생의 네 가지 요소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를 보시면 브라이어 그리고 필리아빈, 여러분 이 두 명의 학자가 나오면 바로 동조성 전념 이론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동조성은 긍정적 의미입니다. 즉 동조성이 높은 사람이 범죄 발생 가담률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동조성 전념 이론에 따르면 강한 사람은 가담성이 높다? 틀렸죠? 맞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 나는 X가 되는 것이죠. 브라이어와 필리아빈이 이야기한 동조성 전념 이론에서의 동조성은 긍정적 의미이다. 그래서 동조성이 높아야 범죄 발생 가담성이 낮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보시면 버제스 그리고 에이커스 차별적 강화 이론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에서 처벌이 없는 경우 또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범죄의 재발생,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다도 5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범죄 원인 이론에서 틀린 설명은 일단 1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범죄 예방 이론 볼까요? 자, 범죄 예방 이론에서 브렌팅햄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브렌팅햄이 나오면 바로 범죄 패턴 이론. 범죄 패턴 이론의 핵심은 지역적, 장소적 분석이죠. 자, 범죄 패턴 이론에 따르면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더라. 이 장소적 패턴은 범죄자의 일상적인 행동, 반영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브렌팅햄의 범죄 패턴 이론이 지역적 프로파일링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윌슨 그리고 켈링이 나옵니다. 뭐죠 여러분?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 행위 이러한 것에도 경찰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의 정책 그리고 영역성의 강화 이 두 가지를 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일견 옳은 지문 같죠?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의한 무관용 정책 플러스 자 여러분들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 방어 공간을 위한 영역성의 강화가 틀렸죠. 따라서 여러분 니은은 X.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CPTED 자연적 감시 그러면 그 의의를 쭉 설명하겠죠. 맞습니다. 그 예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위치 선정 맞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디귿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범죄 원인이론 박스에서 1개 틀렸고 범죄 예방이론 박스에서 1개 지문이 틀렸죠. 2개를 합하면 2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죠. 자 다음 여러분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범죄 예방 활동의 새로운 경향,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실무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 예방 활동의 핵심인 순찰활동이 있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볼까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자, 지역 주민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웃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이웃 주민들의 행동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전자지문은 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지향적 경찰 활동은 서로 감시하는 활동 그리고 공식적인 민간 순찰을 실시하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민간 순찰을 실시합니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민간 순찰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지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여러분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핵심은 사라 모델이죠. 조사, 분석, 대응, 평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권한을 많이 주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은 5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 지문을 보시면 범죄 예방 활동의 핵심인 순찰의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순찰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학자가 2명이 있죠. 첫 번째는 워커. 기억나십니까?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헤일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워커는 순찰의 기능을 3가지를 제시했고 헤일은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워커는 순찰의 기능을 5가지로 설명한다. 이거 바로 틀렸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워커 헤일
세 가지, 다섯 가지 이 중에서 어떤 걸 암기하실 건가요? 당연히 여러분들 워커를 암기하셔야죠. 다섯 가지 해일 암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워커가 제시한 세 가지 순찰의 기능, 범죄 억제, 공공 안전감, 플러스 대민 서비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맞죠, 여러분?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 4번의 경우에는 순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선 순찰, 난선 순찰, 정선 순찰과 난선 순찰을 결합한 요점 순찰. 자, 그리고 일정한 구역을 나누어서 요점 순찰하는 구역 순찰. 우리나라는 구역 순찰이죠. 구역 순찰이죠. 따라서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여러분 일단 문제의 지문 자체가 제가 조금 고난이도로 출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해설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수업은요, 문제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연습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계속적으로 여러분 집중해서 이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3번에 보시면 갑오개혁 이후, 즉 1894년 이후부터 한일합병 이전 1910년 이때죠, 여러분들. 자,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모두 몇 개인가? 자, 여러분 기억 보겠습니다. 1894년 제정된 경무청 관제직장,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 맞죠, 여러분? 이러한 경무청 관제직장은 일본의 경찰 조직법인 경시청 관제를 모방한 것 맞습니다.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했죠. 자, 이 경무청 관제직장에 의해서 설립된 경찰 조직 바로 경무청. 장은 누구였죠? 경무사였죠. 경무청을 내무아문에 예속시켰죠. 처음에는 법무아문, 그런데 나중에 금방 내무아문에 예속시켰습니다. 이러한 경무청은 전국의 일체 경찰사무와 감옥사무, 이런 뭔가 느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X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의 경무청은 전국 관할이 아니라 한 성부 내 관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런 함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1894년 행정경찰장정,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 그리고 위경제 즉결례, 이것을 혼합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무청이 담당했던 작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광범위한 경찰 작용은 궁극적으로 경찰 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의 미분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896년, 여러분들 1896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앙에서는
행정경찰장정이 작용법의 근거가 되었고, 이 지방에서는 1896년에 지방경찰규칙이 작용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행정경찰장정과 지방경찰규칙은 내용이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은 O가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1900년, 여러분 1900년 바로 광무개혁이죠. 맞죠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들 내무암은 예하 경무청이 내무암문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국가의 독립적 기관으로 경부가 됐죠. 맞죠 여러분?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의 경부도 역시 전국 관할이 아닌 한성부 내 관할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는 국내경찰서, 한성부 5개 경찰서, 3개 분서,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경무감독소. 그래서 여러분 리을은 O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봅시다. 자, 여러분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 경찰 사무에 관한 취급서. 여러분 이 경찰 사무에 관한 취급서는 제한국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죠. 그런데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협정이죠. 따라서 미음은 X입니다. 따라서 13번에 옳지 않은 것은 기읍, 미음 해서 2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지문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4번의 문제는요, 제가 역시 만든 문제인데 외국 경찰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 이 인물들의 업적, 옳지 않은 것. 자, 봅시다. 1번 영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 로버트 필이죠. 얘는 로버트 필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수도경찰청. 자, 쭉 읽어보시면 로버트 필의 업적 맞죠?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버트 필은 아마 엄청나게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오거스트 볼머. 여러분들 미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죠. 자, 경찰의 전문 직업화.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미국 여러 대학의 범죄학부의 개설. 미국 경찰의 아버지. 그래서 2번도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독일 나치 시대 히틀러.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히틀러가 설치한 비밀국가경찰. 여러분들 마레쇼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독일 나치 시대의 비밀국가경찰 게슈타포죠.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레쇼세는 프랑스의 군인경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 4번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모르는데요. 일본에도 근대경찰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철로 일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철로 일양은
일본의 국가경찰 조직인 경보료라는 것을 창설했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O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인물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부터는 경찰 행정법입니다. 이 15번 문제는 경찰 행정법의 기초이론이죠. 자, 여러분들 명령,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쉽습니다. 즉 명령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을 보시면 법규 명령입니다. 저는 법규 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성이 인정되죠. 그리고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지문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법규 명령 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는 법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음 법규 명령의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모두 법규명령이죠. 그리고 법규성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구별은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위임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할 수 있죠. 그런데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할 수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 2번 지문은 X죠. 법규명령의 종류인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잘 구분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행정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처리 또는 활동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내부 처리 사무 준칙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죠. 즉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내부에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정립할 수 있죠. 그래서 법령의 특별한 수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1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번, 보기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16번 문제는 제가 정규과정 수업에서 타학원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강조된 내용이 결국에는 72기 경간부 시험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건 경찰 조직법의 내용인데 그동안 경찰의 사무 있죠.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이것이 그동안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없었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번에 순경시험에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경찰의 사무. 자,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볼까요? 자치경찰 사무.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즉, 여러분들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또 나눈 거예요. 이것을 자치경찰 사무라고 한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활안전, 교통,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생활, 교통, 경비의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사, 자치경찰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이 X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옳은 지문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7번 볼까요? 자, 17번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여러분 나올 가능성은 높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기육 볼까요? 지역경찰 관서장, 즉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관리팀, 순찰팀이 아니고 관리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행정근무죠. 따라서 1급 근무를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찰 관서장과 관리팀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경찰서장이요, 지휘 관계상 당연히 지역경찰 관서장 근무 시간 조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경찰 관서장이 관리팀 근무 시간 조정할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기육은 X. 지휘 감독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순찰팀장과 순찰팀원 상시 교대 근무가 원칙이죠. 왜? 현장 업무성이 강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순찰팀과 관련해서의 근무 교대 시간, 휴게 시간, 휴무 횟수 등은 경찰서장이 정한다. 틀렸습니다. 누가 정하냐면 여러분들 시도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치안센터 전담 근무자입니다. 여러분 이 치안센터 전담 근무자는 경찰서장이 근무 시간 등을 정한다. 이건 여러분들 5조.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근무입니다. 자, 문서의 접수 처리, 시설 장비의 관리, 예산의 집행, 부채 관리. 맞죠, 여러분? 리을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상황근무입니다. 장비 작동 여부 확인. 예, 여러분들 미음도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풀어 보신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비읍을 보시면 관리팀원, 순찰팀원의 근무 일지 작성. 여러분 누가 합니까? 순찰 부팀장이 합니까? 틀렸죠. 순찰 팀장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17번에 옳지 않은 것은 기읍, 니은, 비읍
해서 여러분들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8번, 19번, 20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2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지문도 길고 지문의 옳고 그름에 있어서도 함정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국에는 모두 경찰학 내용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번 고난이도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6회 적중 모의고사 2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